영사는 문제는 정답은 문제는 정답은 4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우울한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 생산 지수가 73로 통계청이 이 수치를 작성한 이후에 최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삶이 그렇고 마음이 멍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지난 8년 전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기껏 새누리당이 새로운 공약처럼 내세운 것이 뭐냐면 양적 완화입니다. 저는 이 공약 발표를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IMF를 당한 줄 아세요? 이 새누리당 정권이 IMF를 가져온 장군님들인데 IMF의 발생 원인이 뭐냐면 당시에 93년 새롭게 출범한 지금의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장입니다. 경제 활성을 한 리명 아래 지나치게 돈을 풀어서 재벌들로 하여금 과잉부채, 과잉투자, 과잉시설을 낳게 한 이것이 바로 IMF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상황이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서 90년대 초에 일본의 경제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도 일본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그대로 있고 경제 운용의 방식은 그대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누가 고치겠습니까? IMF 사태를 끝내고 그래도 이 경제를 이 정도로 수습한 것이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IMF 사태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벤처기업이 육성이 되고 그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오늘날 먹고 사는 IT 산업이 크게 발전했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혀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흔히 얘기해서 이 미래를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은 대기업이 지금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실업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청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경제고 이 경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정당들은 전혀 경제에 대한 경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국회에 진출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께서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너무 잘하시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번 용산에서 이 출마하신 이 진정
후보께서는 제가 기억으로 우리나라 강요 중에서 대통령과 정책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사퇴를 한 유일한 강요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강요는 너 나가라 하면 나갔지 자기 스스로 정책적인 상황이 달라서 나가본 예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진영 지금 후보께서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딴 사람들이 무슨 여당했다가 야당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 정책적인 소신과 다를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용산에 와서 지금 선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 후보께서 100% 당선이 되시라는 데에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 용산 유권자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박경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곳을 밝히는 서민의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경제 성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져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학생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생각하는 정의로운 교육,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정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이재정입니다. 인권과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 정치와 경제가 다른 것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여러분들이 4월 13일 날 투표하셔서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이 농민을 이렇게 비례 앞순위에 올려놨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이 서민들, 사회적 소외계층들, 약자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B에 대해서는 CEO 대통령이 된다는 공약을 국민이 믿고 투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향수에 기대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성장률은 반토막이 나고 실업률은 최고의 상태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500조 이상 늘어나고 국가부채는 300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뿐만 아니라 체감경기도 어느 기업인을 만나든 어느 국민을 만나든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실패한 정부가 다시 한번 또 해보겠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주체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정말로 경제를 추진하는 주체를 바꾸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에 확실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드리고 다음 선거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곳 후보자이신 진영 후보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에 오신 우리 존경하는 김정인 위원장님과 여러 부위원장님 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마지막 힘을 보태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저의 진심은 앞으로의 정치 활동과 함께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선거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실패한 경제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만 무능의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내일을 여는 희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반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필요했는데 단일화의 가능성마저 접으려 하니 안타까움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식 부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두고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남북관계도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도 모두 실패한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투성이 집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총선 판세 분석에 의하면 야권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어 개헌저지선 200석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어서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닥쳐오게 될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재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될 것입니다. 대통령 눈밖에 나거나 대들어서 배신자로 낙인시킨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만약 특정 세력이 호남을 석권한다면 DJ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역주의 타파 노력이 물거품은 되면 물론이고 오히려 호남의 지역주의를 강요하는 웃지 못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세력은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원집정구제 또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줄타기만 잘한다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이중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아마 새누리가 꿈꾸는 개헌을 함께 추진할 것이 아닌가 확신하게 됩니다. 지역주의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영구히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경지로 될 것이고 참 큰일입니다. 이에 도취된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엄살까지 떨어가면서 표정관리 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악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화주의 이론가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석좌 교수인 필립 베티트 말에 의하면 개헌선이 무너지면 국민이 노예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야권 지지자 여러분, 사랑하는 호남인 여러분께 간곡히 눈물을 흘리고 호소합니다. 일려야다가 현실로 되었습니다. 8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3분의 2 당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논쟁보다도 일단 새누리당의 독주를 먼저 막아야 하겠습니다. 야권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한 비판 온몸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자 마탱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수도권은 야당의 마지막 볼입니다.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불과 1000표가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는 길은 오직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찍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치 없는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눈물을 머금고 고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전병헌 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놀라운 재앙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다 비투성이 경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투성이 경제로 상징되는 경제 파탄과 경제 실패에 대해서 제1야당에 대한 투표로서 경고하고 막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